울고불고 떼쓰고 이러고 있는데 예. 진정시키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죠. 연령에 따라 다르죠. 3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토닥거려준다든지 아니면은 꼭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요람을 태워주면은 6개월 사이 정도는 되고, 그 다음 12개월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을 준다든지, 기본적으로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떤 부모가 알아채지 못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 욕구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주면 12개월 이상 아이들은 좀 그런 게 해결이 되죠. 진정이 되죠. 아기가 화났을 때 해결을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쌓이다 보니까 아이의 약간 마음에 분노 같은 것도 있어서 예, 약간 분노 표출도 많이 하거든요.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36개월, 5개월 정도 됐는데 예. 이 정도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그때 못 해줬던 해결을 예. 어떻게 해줘야지 아이 그나마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덜어줄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그때 놓쳤던 부분은. 예. 이제 제가 경험을 많이 했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껴안기를 막 하면은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편함 속에서 많이 몸을 사용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자극을 주어 가지고 그걸 해소시키는, 그게 의외로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한참 울고 같이 몸이 접촉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해소가 되어서 한참 후에는 그냥 친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접촉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힘들지만은 아이에게 속삭여 준다든지 동화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긴장을.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저희는 그 아이가 약간 긴장할 수 있는 소재가 뭔지, 두려운 감정 같은 거를 우리 어렸을 때는 귀신 나온다 또 호랑이 나온다 하고 긴장을 이렇게 시켜주는데, 그 긴장은 첫 번째 이 아이가 그 긴장할 수 있는 소재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방법. 몸으로 부딪히는데 아이들은 적응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 그 정도 되면은 껴안으면서 막 불편하게 해주면 한참 울음을 이렇게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의외로 저는 효과가 많더라고요. 예, 그런 두 가지 해서는. 아이가 하기 싫은 걸 좀 억지로 했어요. 그러고부터는 소리를 질러요.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했는데, 부모가 먼저 그것을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요거 해야 되면은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동생이든 가족들 간에 그걸 먼저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 아이가 관심이 없겠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극을 하다 보면 조금 관심 갖는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비 경험을 충분히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시도해도 또 안 되죠. 또 예비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그게 흥미가 생기고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비 경험을 했던 것, 무의식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하면 그것이 이제 탁 점화가 돼가지고 그거 전에 내가 경험했는 것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데, 요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건 하나의 학습을 시키려면은 그 하는 방법을 가족들이 먼저 충분히 하고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고 충분히 보거나 충분히 듣거나 충분히 만져보거나 충분히 예비 경험을 한 다음에 시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 정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3살 때까지 아이의 생각하는 것, 3살 때까지의 정서는 평생의 정신생활, 생각하는 방식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 아이들이 출생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호흡을 하게 되죠. 신생아들이 왜 울까요?
엄마 속에서는 아이가 직접 호흡을 안 합니다. 울면서 기관지가 열려가지고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부터 신체의 감각이 하나씩 살아납니다. 예. 그런데 그 감각을 보통 자극 그러죠. 그러면 일단 아이가 흥분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은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무엇이 보인다?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 통각, 부딪혔다? 아, 아파? 네가 맛도 아이들이 알죠. 이런 자극이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감각은 기분 좋아. 반대로 어떤 거는 불쾌해, 아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울죠. 그러면은 토닥토닥 따독여주죠. 진정,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건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 아이가 누군가 옆에서 토닥토닥 거려주는 괜찮아. 얼른 불쾌 감정이 진정,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랬을 때 옆에서 같이 웃어주고 이러면은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두 번째, 6개월 정도 되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젖을 먹고 싶은데 계속해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아이도 보이지 않게 기대가 깨어지거나 그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혐오, 싫어하는 거, 미움. 이것은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생기죠. 그러다 그런 것이 자극이 더 세지면은 두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화나냐? 아이가 울어도 화가 나서 우는 거는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진정시켜줘야 돼. 그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어디 애가 상처가 났는지, 아니면 물병을 쏟았는지, 아니면 어디가 부딪혔는지, 아니면 뭘 자꾸 요구하는데 그게 안 들어줬는지 부모님이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잠자기 전에라든지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진정시키는 경험이 부모에 의해서 경험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는 주변 사람들과 애착 형성, 또래 아이들과 이제 어울릴 때에 또래 아이들과도 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하고도 애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성. 여기까지 이게 안 되면은 정서장애. 들쑥날쑥하면 정서불안. 정서장애, 정서불안이 되면은 사회성 발달이 안 되죠. 우리 반응성 애착장애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발달장애, ADHD, 뭐 자폐 스펙트럼 전부 이 사회성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 사회성 발달이 안 되고 사람 또래 아이들과 어른과 애착 관계 형성이 안 되면 어느 발달도 안 돼요. 어느 발달. 근데 여기다가 영상, 스마트폰 같은 거 뭐 이런 걸 틀어줘서 일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정서 발달에 도움이 안 돼요. 일시적인 진정되는 데요. 우는 아이들 스마트폰 틀어주는 어른들 제가 많이 봤어요. 식당 같은 데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사회성 발달이 안 되죠.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감정을 교류하면서 정서가 감정으로 발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서, 감정이 곧 자기 마음이에요. 아이가 굉장히 신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막 했는데 재미가 있어. 그럼 신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또 가족들하고 막 했는데 박수도 받고 막 이러면은 의기양양해져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감소되잖아요. 지켜봐주고. 그래서 부모가 이제 돼서 그만해 적당히 조절해주는 경험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거는 스스로
해결을 합니다. 스스로 안정을 찾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대하고 장난하고 자기 욕구가 충족이 되고 하면은 애정이 생기죠. 관심이 생기죠. 또 재미가 있으면은 의기양양하고 신바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가 이제 점점 더 생각하는 것이 좀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 감정은 바로 이 정서 발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영양 공급을 하는, 또 생존을 하는 기본적인 요건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인간의 희로애락을 대부분 부모님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희노애락이 발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12개월이 되면은 이제 말도 좀 하죠. 말도 좀 하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회성이 발달하고 애착 형성이 되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이거 해결해 줘야죠. 이게 해결 못하면은 상호작용도 안 되고 대인관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는 지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걸어 다니죠. 걸어 다니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기도 좋아하고, 요즘 뭐 24개월 되면은 어린이집에도 막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항상 행동 뒤에 칭찬,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상벌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은 상은 많이 주는데 벌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벌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5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 아이가 칭찬, 격려, 또 친구 또는 어른과의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에 경험 기대적 가소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희망 요소가 작용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 오늘 어디를 가지? 오늘 누구랑 놀지? 이게 결국은 인간이 이제 도전 정신도 생기고 비전, 창의적인 생각도 생기고 새로운 일에 대한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것은 또 그 아이의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적인 행동, 자율적인 생각, 자율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7세 정도 되면 제1자아 형성이 완성되면 그때는 학교 보내도 돼요. 왜? 학교 가면 친구가 있잖아요. 부모가 없어도 된다고요. 헬리콥터 부모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녀가 가는 데마다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조절이 되면은 화도 나. 싫은 사람도 있어. 어떤 데는 무서운 사람도 있어. 그러나 조절하는 경험이 있으면 그게 다 조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여기는 막 기분 좋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는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기 질투가 생긴다고요. 시기 질투. 하지만 이제 이것이 여기 좀 내려오면은 여기는 부정적인 아래잖아요. 불쾌 감정, 괴로운 감정이 여기까지 진행돼 가지고 부러움이 뭐냐?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어. 쟤는 잘하니까 부러우면은 동기 발생이 안 돼. 도전 정신이 없어져. 그냥 부러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벌써 유치원 가면은 어떤 아이들은 막 발표하고 막 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여. 안 되죠. 그러면 부러움이 또 더 골이 깊어지면 실망, 낙심하죠. 그런 초등학생들 봤어요. 공부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매사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데 두려움이죠. 나 못해. 나 못해. 싫어.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긴장하죠. 걱정하죠. 걱정하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 어차피 얘는 경험을 기분 나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면은 창피당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서가 된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은 이 중에는 한 80%는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감정이든지 좋은 감정이든지 감정을 관리하는 데를 보통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을 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추억도 기억은 해마가 있고, 뇌궁이라는 거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걸 이제 생각을 정리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돼서 대뇌피질, 이게 이제 한 곳에만 요게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으로. 기분 나쁘면은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분 나쁘면은 의욕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게 감정이. 그래서 지식보다는 감정이 사람을 더 많이 움직여요. 기분 나쁘면 다 필요가 없어. 기분 조절이 안 되면 자기가 있는 실력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 행복한 정서 발달, 이 정서 발달하는 데는 부모의 정서가 영향을 참 미치죠. 우리 자연교육원에 이렇게 보면은 아이가 동물을 싫어해요. 겁을 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동물을 아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마의 정서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건강한 정서 생활도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우리 부모님들이 잘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에 약해요. 정확하게 아이가 잘했을 때 즉시 칭찬해주고 미소를 보내고 이러면 정서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잘못했을 땐 아니야, 단절하는 거죠. 그걸 보통 타임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 행복한 우리 아이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이렇게 부모의 역할, 진정 안정시켜주는 것,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그리고 홀로 처리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여 밝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